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올해는 자치단체장의 주요 공약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구정방향과 주요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한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신년대담 주요 내용을 이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헬로티비 뉴스와의 신년대담에서 올해가 제도약 전환점이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비롯해 굵직한 부평구 주요 사업들이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시작한 공사는 현재 75%가량 진행된 시점, 1.2km 구간에 걸쳐 덮여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구민에게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월쯤에 준공을 할 겁니다. 네. 시민들이 그 굴포천변을 거닐고 또 인근의 도시숲도 조성이 되고 해서 그런 자연을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실 거고요. 지난해 A구역 환경정화를 끝낸 캠프마켓은 올해는 D구역 정비에 돌입해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113 공병단 대형 복합시설 유치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행정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비거리도 다소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부평구와 예비우선 시행자가 같이 국방부와 토지 사용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둔 시점, 소각장 신설 대책을 포함해 풀리지 않은 부평구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인천시의 소극적인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 찾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역량만으로는 이게 답을 찾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었고 1년 동안 그렇게 진척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도 지금 부족한 예. 형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평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비롯해 한국GM 부평공장 생산 문제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평구 신년 구정계획과 현안을 짚어보는 차준택 부평구청장 신년대담은 오는 20일 밤 9시 10분 헬로 이슈토크 경인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석에서 잠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쯤 부천 오정구 내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잠든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부평구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갓길 주정차를 임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부평 종합시장과 부평 깡시장 일대 도로이며 오는 18일부터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단 버스 정류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됩니다. 부천시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9,000여 가구에 1월 한 달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은 가구당 1회 5만 원이며 경기도 노인 월동 난방비, 장애인 난방비 사업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저마다 소각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주민 설득이 어려워 소각장 마련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광역단체 주도로 광역소각장 마련에 나섰다가 진전이 없자 1년 전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했는데요.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오늘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를 통해 늦어지고 있는 소각장 마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지자체가 다룬다는 것 자체가 운신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결과가 뻔한 형태의 떠넘기기의 전형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이 움직였을 때하고 기초가 움직였을 때를 본다면 광역은 예산 규모나 장소에 조금 더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인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근데 기초가 한다라는 얘기는 예산 규모도 다르고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기초 중심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뻔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는 방법뿐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바람직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두 번째는 쓰레기 정책의 첫 번째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이 확대가 되는 방식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쏙 빠진 상태에서 최종 처리에 대한 부분만 민간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자원순환 정책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민간 소각장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이번에 마포 소각장 소송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결국 과정상의 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게 결국 주민 수용성 문제예요. 시설의 안전성 뿐만이 아니라 이 시설 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만 인정이 되거나 용납이 될 텐데 그런 과정 없이 내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뭐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한다면 주민들도 요즘은 상당히 깨어있고 여러 사례를 본다면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 시간만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포 소각장도 제가 보기엔 과연 그런 과정을 거쳤겠냐라고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선거 이제 지금 생각 보면은 1년 좀 남짓이에요. 이제 곧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상황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지자체장들이 그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거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폭탄이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지금 이제 불가피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전 지금이라도 어떤 도시가 바로 가려면 지속 가능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라고 하는 건 환경 쪽에서는 기초시설이거든.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에 대한 기초시설, 뭐 도로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 시설의 입지부터 정확하게 스탠스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 물론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런 과정 속에 예산이 얼마 들든지 이건 확보를 하겠다,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나선다면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과감한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지난 15일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열린 경제 살리기 현장 방문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도지사는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며 대한민국 비상경영이라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설 전에 민생 살리기 위한 슈퍼 추경을 추진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며 트럼프 정부에 대응할 경제 전권대사도 여야정의 합의에 지명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윤석열 쇼크 그리고 트럼프 쇼크가 겹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 또 회복 탄력성으로 봤을 때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을 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우리 온 국민과 함께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기도는 관광업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경기도 관광 예산의 70% 이상인 382억 5천만 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올해 경기도 관광 분야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0.6% 증가한 575억 원입니다. 도는 우선 시군의 관광지 및 문화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165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의 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 북부 음식 산업 관광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총 33억 원을 집행합니다. 경기도는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도내 관광업계에 100억 원 규모의 융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성군 인천시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거부권 행사로 728억 원의 고교 무상 교육비도 교육청이 떠안게 됐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개별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을 위한 예산 부족은 물론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학생 수가 주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교육의 국가 책임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 모두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제2요구권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됐던 수도권 매립진의 승마장에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하나호텔 앤드리조트와 수도권 매립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호텔 앤드리조트는 인천 서구 백석동 약 17만 제곱미터 규모의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 승마장을 리모델링해 현대화하고 대형 아쿠아리움과 다양한 놀이기구, 문화관광 휴양시설을 갖춘 실내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화 측은 약 2,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는 한화 측과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비롯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인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5일 기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누적 모금액이 114억 3,9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캠페인을 개시한 지 46일 만에 목표 금액인 108억 8천만 원을 넘기며 온도탑 수은주도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캠페인보다 기업들의 고액 기부가 늘면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모금회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금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폐막식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앳들광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발생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개인은 지방세 99억 원, 법인은 취득세 82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체납이 계속될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방침입니다. 또 출국 금지와 공공기록 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시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예비후보자,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을 비롯해 안내자료 배부 등 적극적인 안내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 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